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측과 달리 여전히 미국은 굳건하게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싸우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 제2편 패권 전쟁의 본질 지금 시작합니다. 1979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만남. 미중 외교 관계의 수립은 모두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의 대중 관여 정책이 가져다줄 효과에 설레었을 텐데요. 아마도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개방된 중국,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중국.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공산당은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오히려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 시스템을 개조하려고 시도까지 하죠.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중대한 훼손을 입혔고 전 세계 국가들과 개인들의 자주권과 존엄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을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만 사실 이들의 패권 경쟁의 본질은 가치 전쟁입니다. 2020년 5월 20일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개혁 및 정치적 개방에 대한 기대는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싸움이 단지 경제적, 안보적 싸움이 아닌 인류 보편 가치를 둘러싼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2013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중앙당교 연설에서 반드시 자본주의는 멸종되고 사회주의는 이겨야 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중국의 지배 시스템이 서구 개발국들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고 중국이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데올로기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해둔 거죠. 그리고 그런 중국 공산당의 이 두 경쟁적인 시스템들 간에 장기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국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시진핑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연설에서 그는 중국적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세계적 영향력 측면에서 전 세계 리더로 만들자고 주장했지요. 이 시스템은 국가주의적인 일당 독재 체제, 국가 주도의 경제, 국가 운영의 과학과 기술의 배치, 중국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생존과 자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각 개인의 존엄과 가치, 대의제와 자유로운 기업 등 인류 보편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패권 전쟁의 본질,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인류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체의 구축. 이러한 비전을 중국 공산당은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수능을 강요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실제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추방, 블로거, 활동가, 법률가들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기소, 민족,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고의적 체포, 정보, 미디어, NGO 단체들에 대한 검열과 통제,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구금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이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데올로기 강요가 얼마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2017년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100만 이상의 위구르인들과 소수민족, 소수종교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구금과 세뇌 교육,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들의 충성심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경찰 국가를 제도화했습니다. 기독교인과 티베트 불교 신도, 무슬림 등에 대한 종교적 박해도 이어지는데, 중국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다 보니 이제 주권 국가들의 내정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예로 미국과 영국에 있는 기업들과 스포츠팀,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정치인들에게도 이러한 시도를 하는데요. 또 중국 공산당의 기술에 기반한 독재 모델의 도구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에 널리 퍼진 온라인 기관들, 관영 텔레비전, 출판물, 라디오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유통시키는데, 2015년 중국 국제방송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14개 국가에 있는 33개 라디오 방송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친중국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중개사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경제적, 안보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인류 보편 가치를 둘러싼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우리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며, 과연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다음 편 패권 전쟁의 결말 함께 예측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